진정 명예회복을 위한 소유권 이전 등기 작년에 출제가 됐는데요. 작년에 좀 어려운 지문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여기에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는 갑입니다. 소유자가 갑인데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이루어지면 갑이 가진 소유권은 을의 소유권으로 변동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을은 병과 또다시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이루어지면 을의 소유권은 병의 소유권으로 바뀔 겁니다. 병이 정과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이루어지면 병의 소유권은 정의 소유권으로 바뀔 겁니다. 등기부에는 이렇게 등기가 될 거예요. 등기부에는 이거 다 민법에서 하셨죠? 안 하셨어요? 아니, 등기가 문제가 아니라 진정 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 이전 등기, 이 개념을 민법에서 안 하셨습니까? 하셨죠? 네. 그럼 좀 편안하게 하면 되죠. 1번 소유권 보전 갑에서, 2번 소유권 이전 을, 3번 소유권 이전 병, 4번 소유권 이전 정, 이렇게 등기가 실행이 될 겁니다. 맞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갑과 을 사이에 매매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가 됐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안에 있는 물권 행위도 어떻게 될까요? 실효되겠죠. 그럼 소유권은 자동적으로 갑에게 복귀가 될 겁니다. 소유권은 갑에게 복귀가 될 거예요. 그러면 을은 소유권이 없는 상태죠. 소유권이 없는 상태에서 소유권 넘길 수 있습니까? 이건 무권리자의 처분 행위예요. 그래서 병도 소유권 취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병도 소유권이 없는 상태에서 소유권 넘길 수 있습니까? 이것도 무권리자의 처분 행위예요. 그래서 정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정명의 등기는 갑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등기라서 말소돼야 되겠죠? 말소돼야 될 겁니다. 그래서 등기가 이루어질 거예요. 5번, 4번 소유권 말소. 그리고 이렇게 실서를 그어서 말소를 시킬 겁니다. 그러면 등기 명의는 누구 명의로 회복이 됩니까? 병의 명의로 회복되죠? 그럼 병의 이 등기도 갑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등기입니다. 이것도 말소시켜야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큰일 났네. 칸이 좁아서 6번, 3번 소유권 말소. 이렇게 말소 등기가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지울 겁니다. 그렇겠죠? 그럼 누구 명의로 회복이 됩니까? 을 명의로 회복되죠? 따라서 이 등기도 갑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등기라서 말소를 시킬 겁니다. 그러면 여기 마지막에 7번, 2번 소유권 말소. 그리고 이렇게 이 등기를 말소시킬 겁니다. 말소 등기 몇 건을 해야 될까요? 3건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어떠한 방법을 쓰느냐면 이러한 방법을 쓴다는 겁니다. 말소 등기를 하는 대신에 여기 5번 소유권 이전 갑 이렇게 등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말소 등기를 3건 하는 대신에 곧장 이렇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이 등기는 갑의 진정한 등기 명의를 회복할 목적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등기 명의를 회복할 목적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라고 해서 진정 등기 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 이전 등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되셨을까요? 네, 뭐 어려운 건 아니죠. 말소 등기하는 대신에 이전 등기 형식으로 등기 명의를 회복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사안에서 등기 원인은 뭘까요? 네? 등기 원인은 이 소유권 이전 등기의 등기 원인은 뭐죠? 이것이 무효 취소죠. 맞아요. 이것도 무효 취소죠. 무효죠, 무효. 그 다음에 이것도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로 무효죠. 그럼 등기 원인이 참으로 여러 개죠. 그럼 여러 개를 등기부에 다 기록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여러 개니까 등기 원인이 다양하니까. 맞죠? 따라서 이 등기 원인 다를 여기다 기록하지 않고 대신 딱 하나 맞는 겁니다. 진정 명의회복 이렇게. 이것이 무효 취소 해제, 무효 이걸 다 여기다 기록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딱 하나 맞는 겁니다. 등기 원인은 진정 명의 회복으로 하자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등기 원인 기억하셔야 돼요. 진정 명의 회복. 두 번째, 등기 원인 날짜는 언제겠습니까?
이것도 많죠. 이거 무효 취소 해제된 날, 무효가 된 날, 무효가 된 날. 이 다양한 등기원인 날짜를 다 기록할 수는 없죠. 따라서 아예 기록하지 않습니다. 등기원인 날짜는 아예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출제가 되는 게 이거 하나인데요. 첫 번째 등기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등기원인이 뭐라고요? 진정명의 회복. 그 다음에 등기원인 날짜는요, 기록하지 않는다. 요거를 좀 기억해 두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진정 등기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왜 만들어졌느냐? 이걸 민법에서 하셨을 것 같은데, 여기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이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 안에 물권 행위가 있겠죠. 그리고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면 갑의 소유권은 병의 소유권으로 변동이 될 겁니다. 되셨나요? 이때 을은 병으로부터 돈을 빌리고 10억 원을 빌리고 담보를 요구하니까 저당권을 설정해 줍니다. 그래서 병은 10억의 채권이 발생했을 테고 그리고 저당권도 취득했을 겁니다.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되셨죠? 이때 요 매매가 우리 민법 제108조에 의해서 무효가 됐습니다. 이게 작년에 출제가 됐던 지문이에요. 108조에 의해서 무효가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요 병은 선이이더라는 겁니다. 선이. 그러면 이 무효를 가지고 갑은 이 무효를 가지고 선이 제3자 병에게 대항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을까요? 그렇죠. 그럼 대항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때 요 등기가 말소가 된다면 이것이 무효가 돼서 등기가 말소가 된다면 불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을 등기 의무자. 그리고 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갑 등기 관리자. 그래서 갑과 을은 등기소에 가서 이 등기의 말소를 신청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 등기가 말소가 되면 이때 무권리제의 처분행위니까 병은 권리를 취득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렇죠. 하지만 무효를 가지고 여기 선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기 때문에 요 병은 이 등기가 말소가 되면 손해가 발생할 테고 그 다음에 불이익이 발생하니까 이 자를 뭐라고 부릅니까? 등기상 이해관계인이라고 부르죠. 그럼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있을 때는 이 말소 등기를 신청할 때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또는 재판서 등본이 첨부가 돼야 되겠죠. 맞아요. 그러면 재판서 등본을 첨부해서 갑과 을은 이 등기를 말소를 신청해야 되는데 문제는 요 병은 선이 제3자입니다. 선이 제3자니까 승낙을 해줄 이유가 있을까요? 승낙 안 해줄 겁니다. 그러면 요 재판을 거른다고 하더라도 병에게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을까요? 갑은? 없겠죠. 그렇다면 말소 등기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말소 등기를 신청할 수 없게 돼버려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이 갑은 소유권 등기를 포기해야 됩니까? 그건 아니겠죠. 말소 등기할 수 없다면 무슨 등기 하라는 겁니까? 이전 등기를 하라는 겁니다. 따라서 요 말소 등기 대신에 무슨 등기를 하냐면 이렇게 이전 등기를 하는 겁니다. 이때 사용되는 게 진정 등기 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 이전 등기라고 불러요. 그렇다면 이제 요 을은 갑은 을로부터 소유권 되찾아오겠죠. 등기를 통해서. 그러면 요 병은 뭐가 되는 겁니까? 선순위 권리자예요. 선순위 권리자니까 갑이 취득하는 소유권은 저당권에 의해서 제한을 받는 소유권을 되찾는 겁니다. 깨끗한 소유권이 아니라. 왜요? 선의자라서 말소 등기를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전 등기를 하는데 얘가 먼저 설정이 됐죠. 그래서 저당권에 의해서 제한을 받는 소유권이라도 회복시키겠다는 겁니다. 이게 진정 등기 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만들어진 이유예요. 어려운가요? 아니요. 어려운 건데. 선이 제3자라서 보호를 받습니다. 따라서 승낙서 받아내기가 힘들어요. 재판서 등본도 받아내기가 힘듭니다. 따라서 말소 등기는 못할 테고 대신 무슨 등기라도 하라는 겁니까? 이전 등기. 이게 진정 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 이전 등기입니다. 그러면 깨끗한 소유권을 되찾을 수는 없고요. 요 병의 저당권에 의해서 제한을 받는 소유권을 되찾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손해는 누구에게 배상을 청구하면 되겠습니까? 을에게 배상을 청구하는 겁니다. 이때 만들어진 게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 이전 등기인데요. 이때 거기 가장 중요한 것은 3번의 신청정보의 기록사항이죠. 등기원인은 뭐라고 기록한다고요? 진정명의 회복. 등기원인 날짜는 기록하지 않는다. 이걸 좀 기억해 두십니다. 그 다음에 토지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볼 건데요.
갑은 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데 을이라는 사업시행자가 이 부동산을 토지를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강제로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뭐라고 부르냐면 수용이라고 부릅니다. 수용. 그런데 만약에 이 공익적 목적은 대법원 청사를 짓는 것이고 대법원 청사 그리고 이 토지에 갑이 A에게 전세권이나 저당권이나 지상권을 설정해 줬다면 이 사업 시행자가 권리를 취득하기 전에 선순위 권리자가 존재하죠. 따라서 선순위 권리자가 존재하니까 대법원 청사를 지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없겠죠. 선순위 권리자가 존재하니까. 그러면 대법원 청사를 짓기 위해서는 즉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 선순위 권리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소멸시켜야 됩니다. 여기가 되셨습니까? 이 권리를 소멸시키는 방법이 뭐냐면 이 사업 시행자가 수용을 통해서 권리를 취득할 때는 원시취득으로 논리를 구성하는 겁니다. 원시취득으로 논리를 구성하게 되면 이때 이 선순위 권리자의 권리는 다 소멸이 돼버립니다. 권리를 취득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죠. 권리를 취득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승계취득, 두 번째 원시취득. 민법에서 하셨죠? 그럼 두 개의 차이점은 뭐냐면 여기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가 갑입니다. 소유자가 갑인데 갑이 을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줍니다. 그래서 을은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고 저당권을 취득한 상태예요. 이때 갑으로부터 병은 권리를 취득합니다. 권리를 취득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승계취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때 이 승계취득은 요 승자가 이을 승자예요. 계자도 이을 계자입니다. 그래서 이 승계취득은 병이 갑으로부터 권리를 이어받아서 취득한다는 뜻이에요. 이 승계취득의 내용은 뭐냐면 갑이 가지고 있는 권리만큼만 취득합니다. 갑으로부터 권리를 이어받아서 취득하는 거니까 갑이 가지고 있는 권리만큼만 취득해요. 그러면 갑이 가지고 있는 권리는 소유권인데 저당권에 의해서 제한을 받는 소유권이죠. 따라서 저당권에 의해서 제한을 받는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이게 승계취득이에요. 이걸 멋있게 표현하면 승계취득은 권리를 취득할 때 하자도 승계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하자도 승계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전 권리자가 갖는 권리만큼만 취득하기 때문에 하자도 승계를 받아요. 그런데 원시취득으로 논리를 구성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원시취득은 이 원자가 근원 원자예요. 그리고 이 시자는 시작할 시자입니다. 맨 처음에 취득한다는 뜻이에요. 권리를 맨 처음에 취득하는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맨 처음에 취득할 때는 깨끗한 권리가 존재하는 거죠. 그 권리를 취득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저당권에 의해서 제한을 받는 소유권을 취득하는 게 아니라 원시취득으로 논리를 구성하면 이런 거 없는 상태의 최초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자가 승계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원시취득은 하자가 승계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승계취득과 원시취득의 차이는 이런 차이가 있어요. 하자가 승계되고 하자가 승계되지 않고. 요거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원시취득으로 논리를 구성한다면 사업시행자가 이 부동산을 맨 처음에 취득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러한 권리는 다 소멸이 되는 겁니다. 하자도 소멸돼 버려요. 되셨을까요? 그래서 이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취득하는 것이라서 이 취득은 원시취득으로 논리를 구성합니다. 그러면 취득하는 시점은 어느 시점이냐면 수용기일날 권리를 취득하는 겁니다. 수용기일 또는 수용한 날, 수용개시일 다 똑같은 뜻이에요. 이때 이 사업 시행자가 원시 취득을 했으니까 다 소멸된다고 했죠. 갑의 권리도 소멸이 되는 겁니다. 깨끗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니까. 되셨을까요? 원시 취득이니까 등기의무자가 존재할까요? 존재하지 않을까요? 따라서 원시 취득이니까 이 사업 시행자 명의로 등기를 할 때는 사업 시행자가 단독으로 신청하는 겁니다. 원시 취득이기 때문에 그래요. 단독 신청입니다. 원시 취득은 당연히 단독 신청입니다. 등기임자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단독 신청을 하는데 이 부동산이 미등기 상태라고 한다면, 즉 등기부가 없는 상태라고 한다면 사업시행자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면 되겠죠. 소유권 보존 등기 하면 됩니다. 그런데 등기부가 있다라고 한다면 절차가 복잡해져요. 원시 취득이니까 기존의 등기부에 있는 등기들을 전부 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말소 등기를 해야 됩니다. 말소 등기를 한 다음에 등기부를 폐쇄시켜야 됩니다. 폐쇄시킨 다음에 창고에 집어넣어야 돼요. 그리고 창고에 집어넣었으면 이제 다시 원시 취득이니까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해야 됩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사업시행자 이름으로. 이런 절차를 거쳐야 돼요. 논리적으로. 맞아요. 그런데 이러한 절차를 거치게 되면 비용이 많이 듭니다. 시간도 많이 걸려요. 그래서 우리 대법원은 등기부가 있을 때는 이렇게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말고 갑의 이름에서 전 소유권의 등기명의인 이름에서 곧장 을의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라 이렇게 판시한 겁니다. 요 판례에 의해서 대법원 예규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등기부가 있을 때는 즉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있을 때는 원시 취득이지만 그자의 권리를 말소시키지 않고 내버려 둔 다음에 그자의 이름에서 곧장 사업시행자 명의로 이전 등기 형식을 취합니다. 원시 취득이지만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네,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겠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되셨죠? 이제 좀 어려운 거 보실 건데요. 다 했던 건데 시간이 이렇게 흘러갑니다. 요 시점은 수용기일이에요. 수용기일. 그럼 요 시점부터 소유자는 누굴까요? 그렇죠. 을이겠죠. 소유권은 을에게 넘어간 겁니다. 그런데 소유권, 여기는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진 시점입니다. 사업시행자 이름으로. 그래서 등기부가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그럼 소유권의 등기명의는 요 시점부터 요 시점까지 소유권의 등기명의는 누가 갖고 있습니까? 을이 갖고 있어요. 을의 이름으로 등기가 된 시점은 요 시점이죠. 그 이전까지는 등기명의는 누가 갖고 있습니까? 갑이 가지고 있죠. 그러면 갑은 소유권이 있는 자입니까? 없는 자입니까? 소유권이 없는 자예요. 그러면 소유권이 없는 자인 갑이 자신의 이름으로 등기가 되어 있는 것을 이용해서 요 시점에 병에게 각종 등기를 해줄 수 있겠죠. 자신의 이름으로 등기가 되어 있는 걸 이용해서 각종 등기는 소유권에 관한 등기일 수도 있고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각종 등기는 병명의 각종 등기는 소유권이 없는 자가 해준 등기니까 뭐에 해당이 될까요? 무권리자의 처분행위. 무권리자의 처분행위가 되니까 무효인 등기고 등기관은 이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해야 됩니다.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네.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시켜야 됩니다. 그 다음에 수용기일 이전에 이루어진 각종 등기들도 있겠죠. 각종 등기. 먼저 소유권 등기가 있을 겁니다. 수용기일 이전에 이루어졌던 등기들. 등기부가 있는 상태니까 이 소유권 등기는 소유권 보전 등기건, 소유권 이전 등기건, 요 소유권 등기는 간명의 등기를 얘기해요. 이거는 직권으로 말소할까요? 말소하지 않을까요? 네. 원시취득으로 논리를 구성하니까 원칙적으로 직권으로 말소해야 되겠죠. 원시취득이니까. 맞아요. 그래서 원시취득이어서 직권으로 말소하게 되면 을의 이름으로 이전 등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을의 명의로 이전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간명의 등기는 살려놔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원시취득이지만 이 소유권 등기만큼은 말소시킬 수가 없습니다. 왜? 을 명의로 이전 등기해야 되니까. 되셨을까요? 따라서 이 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수용기일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후의 소유권 등기는 어떻게 하죠? 직권 말소,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로서. 수용기일 이전에 이루어진 소유권 등기는 원시취득이지만 직권 말소하지 않습니다. 왜? 이전 등기를 해야 되니까. 되셨을까요? 두 번째, 그러면 소유권 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하지 않지만 소유권 이외의 등기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해야 되느냐? 이거 직권으로 말소할까요? 안 할까요? 해요. 왜요? 원시취득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수용기일 이전에 이루어진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다 직권으로 말소합니다. 원시치되기 때문에 직권 말소입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네. 그런데 예외가 있더라는 겁니다. 예외. 그렇죠. 예외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판과 유사한 결정으로서 존속을 인정한 권리에 관한 등기. 이건 직권으로 말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토지수용위원회라는 국가기관은 수용 절차를 주관하는 국가기관이에요. 수용 절차를 주관하는 국가기관이 재판과 유사한 결정으로서 재결이라고 부르는데요. 재판과 유사한 결정이란 뜻이고요. 존속을 인정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등기관이 지멋대로 말소할 수 있겠습니까? 없더라는 겁니다. 두 번째, 수용되는 토지를 위해 존재하는 지역권 등기. 수용되는 토지를 위해 존재하는 지역권 등기도 직권으로 말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수용되는 토지를 위해 존재하는 지역권 등기는 무슨 뜻이냐면 여기에 도로가 이렇게 나 있고요. 여기 두 필지가 존재합니다. 이 토지는 199번지 토지고 요건 100번지 토지고요. 소유자는 A고 소유자는 갑입니다. 그런데 A가 갑에게 지역권을 설정해 줍니다. 그래서 여기 통행지역권이 설정이 된 상태예요. 그래서 갑은 여기를 통행하고 있는 지역권이 있는 상태입니다. 이때 요 100번지 토지에 대해서 을이라는 사업시행자가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대법원 청사를 짓기 위해서 이 토지를 수용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대법원 청사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여기 대법원 청사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여기 통행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이걸 소멸시켜버리면 직원들은 헬리콥터 타고 다녀야 되겠죠. 그래서 이건 소멸시켜서는 안 된다. 이것도 존속을 시킨다는 겁니다. 다시요. 수용되는 토지를 위해서 존재하는 지역권 등기. 수용되는 토지를 위해서 존재하는 지역권 등기도 말소시켜서는 안 될 겁니다. 이거 되셨을까요? 두 가지 기억하셔야 돼요.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판과 유사한 결정으로서 존속을 인정한 권리에 관한 등기. 수용되는 토지를 위해 존재하는 지역권 등기. 그 등기만큼은 직권으로 말소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 더. 요 시점에 갑이 사망을 합니다. 토지 소유자가 사망을 했습니다. 그러면 갑이 사망을 하게 되면 사망 시점에 저 토지는 상속이 되겠죠. C에게 상속이 됐습니다. 그리고 상속 등기는 어느 시점에 이루어졌냐면 요 시점에 상속 등기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C의 이름으로. 그러면 이제 요 시점에 갑이 사망했으니까 이제 C를 상속인, 소유권을 취득한 상속인을 대상으로 해서 수용 절차가 진행되겠죠. 보상금 누구에게 지불할까요? C에게. 그리고 이 등기는 무권리제의 처분 행위로 인한 등기일까요? 아닐까요? 아닙니다. 정당한 등기죠. 그리고 수용 절차가 진행되는 데 있어서 방해도 되지 않습니다. 맞아요. 따라서 이 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할까요? 말소하지 않을까요? 말소하지 않을 겁니다. 정리하죠. 수용기일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전에 이루어진 등기는 원칙적으로 원시취득으로 논리를 구성하기 때문에 직권 말소가 맞아요. 하지만 직권으로 말소하지 않는 등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소유권 등기. 두 번째,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존속을 인정한 재결로서 존속을 인정한 권리의 등기. 수용되는 토지를 위해 존재하는 지역권 등기. 이거는 직권으로 말소하지 않고요. 수용기일 이후에 이루어진 등기는 무권리지 처분행위로 보기 때문에 다 직권 말소합니다. 다만 수용기일 이전에 상속을 원인으로 한 수용기일 이후에 이루어진 상속 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하지 않습니다. 좀 어렵죠? 네. 그 다음에 하나 더. 수용 절차가 실효가 됐다는 겁니다. 수용이. 효력을 상실했다라는 뜻이에요. 효력을 상실하게 되면 이제 요 등기 말소돼야 되겠죠. 이 등기는 단독 신청에 의한 등기니까 말소도 단독 신청에 의하게 될 겁니다. 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면 이것도 말소돼야 되겠죠. 이 등기가 말소됨으로 인해서 불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등기 의무자. 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갑, 등기 권리자. 따라서 이때는 공동 신청을 통해서 등기가 이루어집니다. 이게 좀 특이해요. 왜냐면 을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는 단독 신청이라고 했죠. 이유는요, 원시 취득이니까. 그런데 수용 재결이 실효됨으로 인해서 소유권이 복귀가 되면 이때 을명의 등기도 말소가 돼야 되는데 이때 갑은 원시 취득하는 겁니까? 원시 취득과는 관련이 없어요. 따라서 원칙대로 들어가서 이 등기는 공동 신청을 통해서 말소가 되는 겁니다. 이거 시험에 자주 나와요. 수용 재결이 실효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 등기는 공동 신청. 그렇죠. 그럼 책을 좀 보겠습니다. 토지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나오는데 거기 맨 밑에 보시면 신청인에서 단독 신청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렇죠. 단독 신청이에요. 원시 취득으로 논리를 구성하기 때문에 소유권 보전 등기이건 소유권 이전 등기이건 무조건 뭐라고요? 단독 신청. 그렇죠. 만약에 사업시행자가 강공서라고 한다면 신청이라는 용어 대신에 촉탁이라는 용어를 쓰겠죠. 단독 촉탁이 될 겁니다. 넘겨보시면 첨부정보 나와 있는데요. 거기 1번은 뭐 읽어보시면 될 테고요. 2번을 보시죠. 등기무제의 등기필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다. 왜요? 왜요? 그렇죠. 원시취득 단독 신청이니까. 단독 신청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등기필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하지 않죠. 다만 예외가 두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혹시 기억나실까요? 첫 번째, 승소한 등기 의무자의 판결에 의한 등기 신청. 두 번째, 가등기 명인의 가등기 말소 등기 단독 신청. 이때만 등기필 정보를 제공한다고 했죠. 네. 그 다음에 기록상 등기 원인은 토지 수용. 그 다음에 날짜는 수용한 날 기록할 겁니다. 그 다음에 등기 실행 나와 있는데 거기 보시면 등기가 안 된 부동산은 보전 등기할 테고 등기된 부동산의 경우에는 이전 등기 형식을 취한다고 했죠. 맞아요. 네. 그 다음에 직권말소 나와 있는데 이거 외우셔봤자 암기 안 돼요. 이 그림을 가지고 자꾸 이해하려고 하셔야 돼요. 이거 못 외워요. 이거 어떻게 외우겠습니까? 그렇죠. 이걸 보시고 자꾸 이해하려고 하셔야 돼요. 그러면 책을 한번 보시면 수용의 날 이후에 격려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직권말소합니까? 수용의 날 이후에 이루어진 소유권 이전 등기 직권말소해요. 왜요? 근거는 뭐죠? 네? 무권리자의 처분행위 따라서 직권말소. 맞죠? 네. 두 번째 책을 보시면 소유권 이외의 권리, 즉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있던 등기들은 보시면 수용기일 이후에 이루어진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등기는 어떻게 말소가 되죠?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로 직권말소. 맞죠? 수용기일 이전에 이루어진 소유권 이외의 등기는 원칙이 직권말소죠. 근거는요? 원시 취득으로 직권말소. 맞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수용의 날 이전이든 수용의 날 이후이든 가등기, 가압류, 압류 등기 모두 직권말소. 이거예요. 수용의 날 이후에 이루어진 것은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로 봐서 직권말소. 그 이전에는요, 원시 취득으로서 직권말소. 이해가 되셔요? 근거가 다르다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근거를 아셔야지만. 그 다음에 밑에 거를 보시면 수용의 날 이전에 격려된 소유권 보전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는 원시 취득이지만 직권말소하지 않는다고 했죠. 왜요? 그렇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되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되니까 살려놔야 된다고 했죠. 직권말소하지 않을 겁니다. 그 다음에 수용의 날 이전에 상속을 원인으로 한 수용의 날 이후에 소유권 이전 등기. 이거는 직권말소하지 않죠. 왜요? 무권리 처분행위가 아니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수용되는 토지를 위해 존재하는 지역권 등기.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로서 전속을 인정한 권리에 관한 등기. 이거는 이 시점 이전의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시점 이전의 것. 그래서 이런 거 좀 어렵죠. 네. 그 다음에 거기 4번을 보시면 재결의 실효를 원인으로 재결은 뭐냐면 재판과 유사한 결정으로 수용을 결정하는 겁니다. 이걸 재결 수용이라고 불러요. 그 재결이 실효가 됐다면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거기 둘째 줄 보시면 재결의 실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등기 신청은 단독 공동 등기무자 등기권리자가 공동으로 신청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가 요 등기가
재결이 실효가 돼서 말소가 되겠죠. 공동신청을 통해서. 맞아요. 그러면 여기서 직권 말소한 거, 여기 직권 말소한 거 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되살려야 되죠. 그러면 되살리는 방법은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되살릴까요? 직권으로 회복시키는 겁니다. 예전에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죠. 등기가 실행되는 방법과 말소되는 방법과 말소 회복되는 방법은 원칙이 같은 방법이라는 거. 직권으로 말소됐으니까 회복도 다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직권으로 회복시켜야 될 겁니다. 이거 되셨을까요? 네. 그 다음에 환매 특약 등기를 보겠습니다. 칠판이 작으니까 지웠다가 다시 했다. 과거가 그리워요. 판매도 민법에서 하셨을 텐데요. 여기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이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환매 특약이라는 걸 체결합니다. 환매 특약은 다시 사겠다는 특별한 약속이에요. 이때 주종 관계가 있는데 이게 주고 이게 종입니다. 따라서 이것이 무효취소 해제가 되면 자동적으로 실효가 됩니다. 하지만 이것이 무효취소 해제가 된다고 해서 이게 실효되지는 않습니다. 주종 관계가 있으니까. 이게 주된 계약이기 때문에 갑과 을을 특정할 때 이걸 기준으로 특정을 합니다. 그래서 갑을 매도인이라고 부르고요. 을을 매수인이라고 부릅니다. 이때 이 매매를 뭐라고 부르냐면 환매 특약이 붙은 매매라고 해서 환매 특약부 매매라고 불러요. 붙자는 붙일 붙자인데 환매 특약이 붙은 매매, 환매 특약부 매매라고 부릅니다. 이 매매 계약이 체결되었으니까 매도인 이름에서 매수인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실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 환매 특약에 의해서 갑에게 환매권이라는 형성권이 발생을 합니다. 이 환매권은 형성권이고 물권이 아니기 때문에 발생할 때 등기가 필요 없습니다. 형성권이니까, 물권이 아니니까. 다만 이 환매권에 대항력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공시를 해야 돼요. 그래서 환매특약 등기를 하게 됩니다. 환매특약 등기를 하게 돼요. 이때 환매특약 등기를 하게 되면 대항력이 발생을 할 겁니다. 이 환매권은 형성권이죠. 형성권이어서 갑의 환매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형성권이기 때문에 즉 환매권을 행사하게 되면 환매가 성립이 됩니다. 환매는 다시 체결된 매매계약이라는 뜻이에요. 환매가 성립이 되면 매매계약이 성립됐으니까 등기가 갖춰져야 되겠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게 됩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갑의 이름으로. 그래서 소유권을 되찾아옵니다. 이를 환매특약 등기라고 불러요. 그럼 이런 환매특약 등기는 어느 경우에 이루어지느냐면 갑이 돈이 필요해요. 굉장히 큰 돈이 필요하는데 돈이 필요하니까 갑이 친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가진 아파트 네가 좀 사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뭐가 되는 겁니까? 을이 알아서 사줄게. 그러면 매매계약 체결되는 겁니다. 그런데 갑이 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돈 열심히 벌어서 내가 이 아파트 다시 내가 꼭 살 테니까 그때 나한테 팔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을이 알았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환매특약이 체결된 거예요. 그리고 등기 갖추게 될 테고 등기 갖추게 될 겁니다. 1년 후에 갑이 열심히 해서 돈을 벌었어요. 그래서 친구한테 가서 이거 내가 다시 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환매가 성립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등기를 넘겨받으면 소유권을 되찾아와요. 결국은 이 환매 등기는 어떠한 목적으로 하는 거냐면 돈을 구하는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뭘 담보로 제공해서?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해서. 그러면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매도 담보라고 불러요. 매매 형식으로 담보를 제공해서 돈을 구한다고 해서 매도 담보라고 불러요. 들어보셨죠? 네. 매도 담보할 때 사용하는 게 바로 이 환매 등기입니다. 그러면 이때 이 등기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소유권을 취득하는 을이에요. 등기 관리자. 불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구죠? 소유권을 상실하는 갑이 됩니다. 등기 의무자. 이 등기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대항력을 취득하는 갑입니다. 등기 관리자. 불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구겠습니까? 대항력에 복종해야 되는 을이 됩니다. 등기 의무자.
이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굴까요? 소유권을 되찾아오는 갑입니다. 등기 관리자. 불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굴까요? 소유권을 상실하는 을이 됩니다. 등기 의무자. 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통해서 소유권을 되찾아온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어떻게 출제가 되냐면 환매권을 행사해서 환매가 성립되는 경우에는 매수인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한다. 이렇게 출제합니다. 매수인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하는 형식이 아니라 매도인 명의로 이전 등기 형식으로 찾아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이걸 말소하는 방법이 아니라 이전 등기하는 방식으로 찾아오는 겁니다. 이때 요 환매 등기가 말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환매 등기가 말소됨으로 인해서 불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네? 갑이겠죠. 대항력이 소멸될 테니까. 따라서 말소 등기는 얘가 등기 의무자가 됩니다. 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대항력에 복종할 필요가 없죠. 등기 관리자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환매 등기의 말소 등기는 원칙이 공동신청을 통해서 말소합니다. 원칙이 공동신청이에요. 그러면 공동신청의 경우에 어느 경우가 공동신청이냐면 몇 가지 외워두시면 좋을 텐데 환매특약이 무효되는 경우 있겠습니까? 환매특약이 무효가 된다든지 환매특약이 취소가 된다든지 환매특약이 해제가 돼버리면 이것이 다 실효가 되니까 환매권 소멸하겠죠. 환매권 소멸하니까 환매등기 더 이상 존재할 수 없죠. 그때는 말소 등기할 테고 그때는 공동신청을 통해서 말소합니다. 두 번째 환매권을 포기한다면 책에 다 있어요. 쓰지 마셔요. 책에 다 있으니까. 환매권을 포기하게 되면 더 이상 환매권 행사할 수 없죠. 환매 등기 필요 없을 테니까 이때도 말소시켜야 될 겁니다. 공동신청을 통해서 말소합니다. 세 번째, 환매 기간이 경과가 됐다면 더 이상 환매권 행사할 수 없죠. 따라서 이때도 환매 등기 말소가 될 테고 공동신청을 통해서 말소합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예외적으로 단독 신청을 통해서 말소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느 경우에 단독 신청을 통해서 말소할 수 있냐면 요 을이 갑에게 증여를 합니다. 증여를 해서 갑의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 갑은 소유권을 취득하겠죠. 맞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갑은 두 개의 법적 지위를 취득합니다. 즉 동일에게 두 개의 법적 지위가 기속이 돼서 약한 법적 지위가 강한 법적 지위에 흡수돼서 소멸되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걸 뭐라고 부르죠? 혼동. 두 개 이상의 법적 지위가 동일에게 기속이 돼서 약한 법적 지위가 강한 법적 지위에 흡수돼서 소멸되는 현상, 혼동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때 이 환매권은 소유권에 흡수돼서 소멸되었으니까 이거 당연히 말소시켜야 되겠죠. 그러면 이 등기가 말소됨으로 인해서 불이익이 발생하는 자는 환매권자가 될 겁니다. 환매권자 누굴까요? 갑. 맞아요. 이 등기가 말소가 됨으로 인해서 이익이 발생한 자는 소유권자가 될 겁니다. 소유권자 누굴까요? 갑. 을이 아니죠. 소유권 넘겼으니까. 이때 등기 관리자도 갑입니다. 그러면 등기 관리자, 등기미자 둘 다 갑이 돼버리니까 이때 혼동은 단독 신청을 통해서 말소합니다. 혼동이란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단독 신청이라고 기억하셔도 돼요. 왜냐면 이 혼동은 두 개 이상의 법적 지위가 동일에게 기속이 돼서 약한 법적 지위가 강한 법적 지위에 흡수돼서 소멸되는 게 민법에서 혼동이죠. 이걸 우리 등기법 시각에서 보면 이렇게 돼버립니다. 등기 의무자의 지위와 등기 관리자의 지위가 동일에게 기속이 돼서 약한 등기 의무자의 지위가 등기 관리자의 지위에 흡수해서 소멸이 돼버립니다. 등기법 시각에서는 그러면 등기 관리자만 남아있게 되니까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단독 신청. 그래서 혼동은 단독 신청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거 좀 외워두시죠. 혼동은 단독 신청. 좀 외워두셔야 돼요. 세 번째, 요게 우리 등기법 시험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직권입니다. 이때 환매권을 행사하게 되면 환매가 이루어지게 됐죠.
환매가 이루어지면 소유권 이전 등기가 신청이 될 겁니다. 등기의무자 을과 등기관리자 갑이 공동 신청을 통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신청이 되겠죠. 소유권 이전 등기가 신청이 되면 등기관은 간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실행합니다. 간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실행하다 보니까 여기 간명의 환매 등기는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것을 등기관이 알까요? 모를까요? 알겠죠. 따라서 직관적으로 이게 필요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때는 직권으로 말씀합니다. 다시요. 환매권을 행사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게 되면 등기명인 갑이 이루어져 있던 환매 등기는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것을 등기관이 직관적으로 알게 됩니다. 따라서 이 환매 등기는 어떻게 발사한다고요? 직권으로 발사합니다. 이게 우리 시험에서 가장 빈번하게 출제되는 질문이에요. 되셨을까요? 네. 그래서 이 세 가지 중에서 이 두 가지는 좀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 했던 건데요. 시간이 이렇게 흘러갈 때 이 시점은 갑과 을 사이의 매매 계약과 갑과 을 사이의 환매 특약이 체결된 시점이에요. 우리 민법에서는 이 두 가지 계약은 반드시 동시에 체결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게 동시에 체결되지 않으면 환매특약이라는 문구가 쓰여져 있어도 환매특약이 아니에요. 반드시 동시에 체결할 때만 환매특약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걸 다른 시점에 체결을 하게 되면 환매특약이라는 문구가 쓰여져 있어도 환매특약이 아니고 뭐라고 했습니까? 재매매 예약이라고 불러요. 환매특약과 재매매 예약은 효과는 똑같아요. 소유권을 되찾아오는 겁니다. 다만 환매특약은 동시에 체결되는 것이고 재매매 예약은 다른 시점에 체결이 되는 겁니다. 반드시 동시에 체결되는데 이것이 무효취소 해제가 되면 이것도 자동적으로 실효, 주종 관계가 있으니까 이것이 무효취소 해제가 되면 이것은 존치되는 겁니다. 주종 관계가 있으니까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와 요 환매특약으로 인한 환매 등기는 우리 민법의 취지를 받아들여서 우리 등기법에서는 동시에 신청할 것을 요구합니다. 다만 신청서는 따로따로 작성을 해야 됩니다. 신청 정보는 별건으로 작성을 해야 돼요. 즉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 따로, 환매 등기 신청서 따로 작성을 합니다. 이게 뭐와 차이점이라고 했죠? 신탁 등기. 신탁 등기와 소유권 이전 등기는 한 건의 신청 정보를 신청한다고 했죠? 네, 이것과 구별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이 두 개의 등기는 동시에 신청이 되니까 이 두 개의 등기는 접수번호가 어떻다라고 했죠? 네,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동시에 신청이 되면 접수 시점도 똑같겠죠? 접수 시점이 똑같으니까 접수번호 어쩔까요? 같아요. 접수번호가 같기 때문에 순위도 어쩔까요? 네? 달라요? 같아요? 같습니다. 순위가 동일합니다. 순위가 동일한데 신청 정보가 따로따로 작성이 됐으니까 순위 번호는 달라야 됩니다. 순위 번호는 다릅니다. 이 신청 정보가 하나로 작성이 될 때만 순위 번호가 같은 거예요. 신청 정보가 별건으로 작성이 됐으니까 순위 번호는 다른 번호를 써야 됩니다. 그런데 순위가 같은데 순위 번호를 달리 써야 된다면 하나는 뭘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까? 부기등기. 그렇죠. 따라서 이 소유권 이전 등기가 주등기라고 한다면 판매등기는 부기등기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순위 번호는 다른 번호를 쓰는 것이고 순위는 같은 겁니다. 되셨어요? 그럼 환매등기는 부기등기니까 이 환매권을 갑이 가진 환매권을 다른 자에게 돈 받고 판다면, 즉 양도한다면 환매등기 이전 등기 하겠죠. 그러면 A명의 환매등기 이전 등기는 무슨 등기 형식을 취해야 되겠습니까? 네? 여기서 한 번 더 가야 되겠죠. 부기의 부기등기를 하게 될 겁니다. 맞아요. 환매등기 이전 등기는 부기의 부기등기입니다. 되셨을까요? 하나 더. 요 시점부터 요 시점까지는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은 누구일까요? 갑이에요, 을이에요? 을의 이름으로 등기가 되는 시점은 이 시점 아닙니까? 그러면 그 이전까지는 등기 명의인이 누굽니까? 갑이죠. 맞아요. 을의 이름으로 등기되는 시점은 이 시점이에요. 그 전까지는 소유권의 등기 명의는 갑이죠. 두 번째, 판매 등기에 있어서 등기 의무자는 누구일까요? 네? 갑이에요, 을이에요? 을이죠. 여기 써놨는데. 을이죠. 네, 등기 의무자는 을입니다. 그러면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이 등기 의무자일 때, 이때 같은 사람일 때는 인감증명을 첨부한다고 했죠. 다른 사람일 때는 인감증명 첨부합니까? 안 합니까? 인감증명 첨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환매 등기는 인감증명을 첨부하지 않습니다.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이 등기 의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인감증명을 첨부하지 않습니다. 이거 기억나셔요? 네, 두 번째. 여기 보시면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과 환매 등기 신청은 동시에 신청이 된다고 했죠. 그러면 환매 등기 신청할 때 등기 의무자 을은 등기필 정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환매 등기 신청과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은 동시에 신청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환매 등기 신청할 때 아직 을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됐어요, 안 됐어요? 아직 안 됐죠. 따라서 을명의 등기필 정보가 존재할까요? 존재하지 않을까요? 없죠. 그러면 환매 등기 신청할 때 등기의무자 을은 등기필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아직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기 전이니까. 그렇죠. 따라서 이 등기의무자 을은 인감증명도 첨부하지 않고 등기필 정보도 첨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환매 등기를 신청할 때 등기의무자는 인감증명과 등기필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하지 않습니다. 되셨을까요? 네. 이 정도 보시면 환매 등기의 대부분을 보신 거예요. 그럼 책을 보겠습니다. 환매 특약의 등기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 2번을 보시면 소유권 이전 등기 혹은 소유권 이전의 가등기를 신청하면서 환매 특약의 가등기를 신청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 왜 그럴까요? 네. 환매 등기에 가등기라는 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가등기는 물권 변동의 본등기를 하기 전에 순위를 보존하기 위해서 임시로 하는 등기가 가등기 맞습니까? 이때 물권 변동의 본등기 하기 전에 순위를 보존하기 위해서 채권적 청구권에 대해서 하는 등기가 가등기예요. 맞아요. 그런데 이 환매권은 채권적 청구권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뭐라고 그랬죠? 형성권. 이 환매권은 청구권 자체가 아닙니다. 청구권 중에서도 채권적 청구권만 가등기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환매권은 형성권이기 때문에 청구권 자체가 아니에요. 가등기 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환매권은 그 성질상 가등기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형성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되셨을까요? 그렇다면 이건 어떨까요? 갑이 자신의 환매권을 A에게 이전한다는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전 계약을 체결해요. 그러면 요 A는 돈 받고 산 거죠. 따라서 A는 갑에게 환매 등기에 이전 청구권이 발생하겠죠. 맞아요. 환매 등기 이전 청구권의 순위를 보존하기 위해서 가등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환매 등기 이전 등기 청구권을 순위 보존하기 위해서 가등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잘 민법 지식을 가지고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환매 등기 이전 등기 청구권은 형성권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등기 청구권 채권적 청구권이에요. 채권적 청구권이니까 가등기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환매 등기 이전 등기 청구권은 당연히 가등기할 수가 있습니다. 환매권 자체가 아니라 이전 등기 청구권이라는 채권적 청구권이에요. 가등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판매 등기, 이전 등기 청구권의 가등기는 주등기일까요? 부기등기일까요? 무슨 등기 할까요? 판매 등기 자체가 부기등기죠. 판매 등기, 이전 등기는 아까 뭐라 그랬죠? 부기의 부기등기죠. 맞아요. 본등기와 가등기는 순위번호를 같이 쓰는 거 아닙니까? 그럼 판매 등기, 이전 등기 청구권의 판매 등기, 이전 등기 청구권은 뭘 하는 겁니까? 부기의 부기 아닙니까? 판매 등기, 이전 등기가 아까 부기의 부기라고 했죠. 그럼 판매 등기, 이전 등기 청구권의 가등기도 당연히 부기의 부기겠죠. 가등기와 본등기는 순위번호를 같이 쓰니까. 되셨을까요? 네. 재밌네. 네. 절차를 보겠습니다. 절차를 보시면 신청 방법에서 동시 신청이라고 했죠. 다만 둘째 줄을 보시면 신탁 등기와는 달리 신청 정보는 별건으로 작성한다고 했죠. 따라서 접수 번호는 동일하다. 동시 신청이니까 접수 번호는 같을 겁니다. 그 다음에 2번은 설명했으니까 읽어보시면 될 테고 신청인 공동 신청이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3번을 보시면 필요적 기록사항을 반드시 암기하셔야 되는데 신청 정보의 기록사항이 우리 등기법에서는 가장 중요해요. 매매대금과 매매비용이 뭐냐면 판매대금이에요. 제가 예전에 임의적 기록사항 설명드릴 때 첫 번째 특약, 약정, 합의, 계약이라는 문구가 있다면 임의적 기록사항이라고 했죠. 등기법에 근거 규정이 있을 때는 약정 등기 할 수 있다고 했죠. 언제나 무슨 등기 한다고요? 부기 등기. 기간에 의미가 있는 것도 임의적 기록사항이라고 했죠. 시기, 종기, 존속기간, 변제기, 몽땅 임의적 기록사항이라고 했죠. 작년에도 출제가 됐어요. 돈의 의미가 있는 것은 원칙적으로 임의적 기록사항이라고 했죠. 따라서 보증금, 미약금, 손해배상금, 이자, 또 뭐 치료 이런 건 전부 다 임의적 기록사항이죠. 다만 예외적으로 돈의 의미가 있는 것 중에서 필요적 기록사항 몇 가지를 암기해달라고 했죠. 첫 번째, 전세권 등기에 있어서 전세금. 두 번째, 임차권 등기에 있어서 차입. 세 번째, 판매 등기에 있어서 매매대금, 매매비용, 즉 판매대금. 이 세 가지는 필요적 기록상으로 반드시 암기해달라고 했죠. 기억나셔요? 네. 그렇죠. 그 다음에 임의적 기록상 환매기간. 이건 기간의 의미가 있으니까 임의적 기록상이겠죠. 그런데 거기 보시면 환매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5년을 넘는 기간을 환매기간으로 정한 때는 부동산 등기법 제29조 제2호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에 해당하여 각하한다. 밑줄 치시고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왜 환매기간은 절대로 5년을 초과할 수 없을까요? 네? 왜 5년을 초과할 수 없을까요? 민법에서 안 하셨어요. 이 환매,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죠. 자본주의 사회라는 것은 소유권을 보호하는 겁니다. 개인의 소유권을 보호하는 사회가 자본주의 사회예요. 이 을은 소유권 취득했죠. 그런데 소유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왜? 환매권 행사할 테니까. 맞아요. 그러면 환매권을 갑이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는 갑은 아주 강력한 권리를 갖는 겁니다. 환매권 행사를 통해서 소유권을 되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갑은 아주 강력한 형성권을 갖는 상황이에요. 그만큼 이 을은 제한을 받는 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 을이 취득한 소유권은 굉장히 불안정한 소유권이라고 불러요. 갑에게 언제 돌려줘야 될지 모르는 소유권입니다. 불안정한 소유권이에요. 따라서 이 을은 갑이 환매권이 있는 상태에서는 굉장히 불안정한 지위에 놓여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불안정한 지위에 놓여 있는 것을 5년 이상은 인정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소유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환매기간은 절대로 5년을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불안정한 소유권을 5년 이상은 인정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5년을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5년을 초과한다면 어떻게 한다고요? 29조 제2호에 의해서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돼서 각하결정이 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등기 실행은 읽어보시면 될 테고 넘기겠습니다. 거기 환매 등기, 이전 등기가 나와 있는데 환매 등기 자체가 부기 등기니까 환매 등기의 이전 등기는 뭐가 된다고요? 부기의 부기 등기. 그렇죠. 그 다음에 거기 4번을 보시면 환매권의 변경 등기라는 게 나오는데요. 환매 대금을 감액하는 변경 등기. 환매 대금은 환매 등기에 있어서 반드시 기록해야 될 내용 맞습니까? 네. 근데 환매 대금이 10억에서
5억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환매 등기 내용이 바뀌었으니까 환매 등기에 변경 등기하겠죠. 맞아요. 그럼 환매 등기 변경 등기를 통해서 이익이 발생하는 자는 누굴까요? 감액이 됐을 때. 등기부만 놓고 볼 때 이익이 발생하는 자는 누굽니까? 갑이겠죠. 왜요? 변경 등기 전에는 5억 원을 지급해야지만 찾아올 수가 있었는데 이제 얼마만 지급하면 됩니까? 잘못 얘기네. 환매 등기, 변경 등기 이전에는 10억 원을 지급해야지만 찾아올 수 있죠. 그런데 바뀌면 얼마만 지급하면 찾아옵니까? 5억. 따라서 이 환매대금이 감액이 될 때의 변경 등기는 누가 이익이 됩니까? 환매권자가 등기 권리자, 상대방이 등기 의무자. 거꾸로 이게 증액이 되면 어쩔까요? 15억으로. 환매권자는 종전에는 10억 갖고 찾아올 수 있었는데 이제는 15억을 지불해야지만 찾아올 수 있죠. 따라서 이 변경 등기 등기물자는 누가 되는 겁니까? 환매권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판단하는 거예요. 정해진 게 아니라 누가 이익이 되느냐 불이익이 되느냐. 두 번째, 환매 기간을 단축한다면 이것도 기간이 등기부에 기록되어 있다면 내용이 바뀌는 것이죠. 그럼 환매 기간이 단축되는 경우에는 누구에게 유리할까요? 네? 3년에서 1년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1년으로. 누구에게 유리할까요? 네? 왜냐면 불안정한 지위가 3년 동안 유지되다가 이제 몇 년만 1년만 유지하면 되죠. 따라서 요 을이 등기 권리자. 환매권을 예전에는 3년 동안 행사했는데 이제는 1년밖에 행사 못하죠. 불안정한 불리해진 겁니다. 등기 의무자. 그래서 그때그때 판단하는 겁니다. 이익이 되느냐 불이익이 되느냐. 그래서 이거 좀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환매권 행사 읽어보시면 돼요. 이제 대지권 등기 후 제한 등기를 보시는데 요거까지 후딱 보고 끝내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죠. 네, 여기까지만 하죠. 그래서 이 등기법은요, 외우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그때마다 답이 달라지기 때문에 등기법은 외우는 게 없고요. 외워서는 뭐 점수도 안 나올 테고 하나씩 이해하려고 노력하셔야 될 거예요. 고생하셨고 1시간 후에 문제집 들어가요. 문제집 다 풀고 오셨나요? 네. 다 풀고 오셨어요? 꼬마가씨 풀고 오셨어요? 그럼 저 뒤에 숨 들고서 계셔야 돼요. 네, 1시간 후에 뵙겠습니다. 네.